제가 평생 땀 흘려 일군 제 사업장 사우나에서 제 남편이 제 돈으로 새 들어 사는 여자에게 매일 복숭아 식혜를 사다 바쳤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 식혜를 두 사람 머리 위에 쏟아부을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번화가에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는 송정자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이에요. 26에 시작한 작은 목욕탕이 26년 만에 지역 최고의 사우나가 됐죠. 사람들은 저를 송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동네에서는 통으로 통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복수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 복수의 무기는 다름 아닌 복숭아 식혜였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우나 매점에서 가장 잘 팔렸던 그 달콤하고 차가운 복숭아 식혜요. 일부 26의 꿈, 52의 현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3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32, 나이 차이가 꽤 나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성실해 보였어요. 제 부모님은 반대하셨죠. 딸이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나이도 많고 그저 그런 남자와 결혼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1년 만에 딸 미경이가 태어났어요. 남편은 회사 일에 바빴고 저는 애 키우며 집안일 하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자야, 네가 좀 돈을 벌어야겠다. 우리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잖니. 네 남편 월급만으로는 애 키우고 살기 빠듯해. 처음엔 서운했어요. 갓난아기 키우는 며느리에게 일하라고 하다니. 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니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마침 동네에 작은 목욕탕이 매물로 나왔어요. 친정어머니가 돈을 모아두신 게 있으셔서 그걸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26살, 등에 업은 딸아이와 함께 목욕탕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보일러를 돌리고 탈의실 청소하고 손님 받고 밤 11시에 문 닫고 나면 녹초가 됐죠. 그래도 딸아이 분유값은 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도와주는 척 했어요. 주말에 와서 보일러실 점검하고 물때 심한 곳 청소해주고요. 하지만 승진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죠. 내가 이제 대리인데 목욕탕 일을 어떻게 해.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잖아.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제 사업을 무시하기 시작한 게. 저는 입 다물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시설을 조금씩 개선하고 마사지사도 고용했죠.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10년쯤 지나니까 목욕탕이 제법 커졌어요. 옆 건물을 사서 확장 공사를 했죠. 그때 이름도 천년 사우나로 바꿨어요. 1000년 동안 이어질 건강과 행복을 드린다는 뜻이었죠. 남편은 그때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나도 좀 도와줄까?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해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남편이 60살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임원까지 올라갔으니 성공한 샐러리맨이었죠. 퇴직금도 제법 받았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남편이 집에 있으니 함께 사우나 일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남편은 딱 잘라 말했어요. 나는 사우나 일 같은 건 못해. 내가 30년 넘게 대기업 임원까지 했는데 목욕탕에서 수건이나 개고 청소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신 제가 제안했죠. 그럼 명예회장직을 맡으시면 어때요? 사우나 운영에 조언해 주시고 대외 업무 좀 봐주시면 되잖아요.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명함도 새로 만들었죠. 천년 사우나 명예회장 최규남. 실제로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사우나에 들러서 둘러보고 직원들 격려한다며 몇 마디 하고 그게 전부였죠. 지금 생각해도 하는 짓이 좀 웃기긴 하네요. 그런데 수상하게도 남편이 명예퇴직 후 갑자기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고 골프도 배우고 수영도 다니고요. 일주일에 사나흘은 집에 없었어요.
요즘 건강 챙기시나 봐요? 제가 물으니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회사 다닐 땐 몸 관리를 못했잖아. 이제라도 해야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건강 관리 안 하면 안 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응원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제가 힘들게 번 돈도 같이 쓸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옷차림이 너무 신경 쓴 것 같았거든요. 등산 간다면서 새 등산복에 향수까지 뿌리고 가고, 골프 간다면서 머리에 젤까지 바르고 가고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등산 가는데 왜 향수를 뿌려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죠. 동호회 사람들이 나이 들어도 멋부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젊어 보인대. 그 말을 듣고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2부. 마사지샵 입점. 사우나 2층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사지샵을 입점시키기로 했어요. 마침 괜찮은 업체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시원한 손길이라는 이름의 마사지샵이었죠. 사장은 강혜정이라는 여자였어요. 48살, 저보다 4살 어렸죠. 첫인상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투도 공손한 것이 사람 좋아 보였어요. 저희는 정통 마사지와 아로마 마사지를 전문으로 합니다. 천년 사우나 고객분들께 최고의 힐링을 제공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저는 그 여자에게 당부했어요. 우리 사우나는 가족들이 편하게 오는 곳이에요. 손님들 관리 잘해주시고 무엇보다 직원들 교육 잘 시켜주세요. 우리 명성에 누가 되는 일 없게요. 물론이죠,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도 이 일 15년 했어요. 손님 관리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마사지샵이 오픈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손님들 반응도 좋았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죠. 그 여자는 가끔 제 사무실에 들러서 인사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랬어요. 사장님, 이번에 마사지 새로 개발했는데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사장님께 무료로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바빠서요. 그냥 손님들 만족하시면 돼요. 사장님은 정말 일만 하시네요. 가끔은 쉬셔야죠. 여자가 자기 관리 안 하면 늙어 보여요. 그 말이 왠지 비꼬는 것 같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자꾸 2층 마사지샵에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시설 점검하는 줄 알았죠. 명예회장이니까 입점 업체 관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요즘 마사지샵에 자주 올라가시네요? 아, 거기 실장이 사우나 운영에 대해 조언 좀 구하더라고. 내가 기업 경영 오래 했으니까 도움을 좀 주고 있어. 무슨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냥 직원 관리, 고객 응대 이런 거. 별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죠. 우리 딸 미경이가 올해 30이에요.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다가 작년에 사우나로 들어왔어요. 처음엔 반대했죠. 너는 더 좋은 데서 일해. 엄마처럼 사우나에서 평생 보내지 말고. 하지만 딸이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들게 일하잖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엄마가 힘들게 일궈놓은 사업인데 내가 이어받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국 딸을 매점 코너 관리자로 들였죠. 딸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매점 메뉴를 새로 개발하고 장부도 꼼꼼하게 관리하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쯤이었나 딸이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이것 좀 봐요. 왜? 무슨 일이야? 딸이 매점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아빠가 매일 복숭아 식혜 특대 사이즈를 2잔씩 사가요. 현금으로요. 그게 왜 이상해? 아빠가 식혜 좋아하시잖아. 아니에요. 아빠는 평소에 수정과만 드세요. 식혜는 안 드시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2잔씩이나요? 이것 좀 보세요.
딸이 가리킨 장부에는 정말로 남편 이름으로 식혜가 매일 2잔씩 기록돼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거의 빠짐없이요. 어쩌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마시는 걸 수도 있지.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제가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아빠가 식혜를 사서 2층으로 올라가요. 그것도 매번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CCTV 다시 확인해봐. 이미 확인했어요. 여기 영상 있어요. 딸이 노트북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남편이 매점에서 복숭아 식혜 2잔을 사서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쯤 후에 내려오는 모습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요, 엄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여자, 강혜정이랑 뭘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수상해요. 제가 더 알아볼게요. 딸은 그날부터 남편과 그 여자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슬쩍슬쩍 확인해봤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3부. 복숭아 식혜의 비밀. 딸이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아마 그 여자 핸드폰을 잠깐 빌려서 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겠죠. 중요한 건 딸이 그 여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거 봐요. 정말 최악이에요. 딸이 보여준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오빠, 오늘도 복숭아 식혜 마셔 와요? 나 기다릴게요. 오늘 등산 동호회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우리 시간 많아요. 당신은 나한테 복숭아 식혜 같은 사람이에요. 달콤하고 시원하고 완벽해요. 메시지는 더 있었어요. 더 노골적인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빨리 사우나 명의 정리해서 우리 둘이 해외여행 가요. 당신 마누라는 나이 들어서 매력도 없잖아요. 차라리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는 게 나아요.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때를 봐서 이야기할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내가 평생 힘들게 일궈온 사우나를 저 여자와 나눠 가지겠다니. 거기에 남편을 빼앗겠다고? 엄마, 괜찮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가슴속에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욕감이 들었어요. 제가 26살에 시작한 이 사우나예요. 딸을 등에 업고 보일러를 돌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만든 거예요. 남편은 그동안 뭘 했나요? 회사 다니면서 제 사업을 무시하고 은퇴하고 나서는 명예회장 타이틀만 달고 돌아다녔죠. 그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사우나 안에서요. 제가 판 복숭아 식혜를 마시면서요. 엄마, 어떡할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복수할 거야. 예? 저 2사람한테 제대로 복수할 거야. 그런데 그냥 복수하면 안 돼. 제대로, 통쾌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해. 딸이 제 눈을 봤어요. 제 눈에 담긴 결연함을 봤을 거예요. 엄마를 돕겠어요. 뭘 하면 돼요? 일단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CCTV 영상 다 저장해놔. 그리고 저 여자가 언제 어디서 아빠를 만나는지 다 기록해. 알았어요. 그날부터 저와 딸은 비밀 작전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죠. 2주 동안 저와 딸은 증거를 모았어요. CCTV 영상은 물론이고 그 여자가 직원들에게 내 남편을 자랑하는 것도 녹음했어요. 심지어 그 여자가 다른 직원에게 보낸 카톡도 확보했죠. 우리 오빠는 달라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 품격이 있어요. 나이 든 마누라랑은 비교도 안 되죠. 사우나, 곧 내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명예 이전할 거예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복수를 실행할 차례였죠. 저는 복수의 무대를 사우나 메인 홀로 정했어요.
휴게실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동네 주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죠. 오후 3시쯤 되면 30명은 기본이었어요. 다들 사우나 마치고 나와서 식혜나 수정과 마시면서 수다 떨고요. 엄마, 그런데 왜 하필 메인 홀이에요? 차라리 조용한 곳에서 이혼 서류만 던져주면 안 돼요? 안 돼. 그건 그 사람들한테 너무 쉬운 벌이야. 저 두 사람이 저지른 죄는 제대로 대가를 치러야 해. 복수 날짜는 금요일 오후 3시로 정했어요. 그날은 동네 주부들이 가장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주말 전이라 다들 한 주의 피로를 풀러오는 거죠. 딸과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아빠를 메인 홀로 불러야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우나 임시 총회가 있다고 할 거야. 명예회장이니까 당연히 와야 한다고. 그 여자는요? 그 여자한테는 마사지샵 임대 계약 관련해서 급히 할 말이 있다고 문자 보낼 거야. 계약 이야기라면 안 올 수 없겠지.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복숭아 식혜를 준비해야지. 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복숭아 식혜요? 그래. 저 두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숭아 식혜. 특대 사이즈로 20통 준비해. 20통이요? 그걸로 뭘 하려고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죠. 물벼락 쏟아부을 거야. 끈적끈적한 복숭아 식혜를 저 두 사람 머리 위에 쏟아부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내가 도울게요. 사부. 복수의 날. 금요일이 밝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죠. 50이 넘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도 있고 기미도 있고 처진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좋아. 오늘이야. 사우나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오늘 이 평화로운 사우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후 2시쯤 딸이 제 사무실로 왔어요. 엄마, 준비 다 됐어요. 복숭아 식혜 20통, 메인 홀 뒤쪽에 갖다 뒀어요. 좋아. 아빠한테 문자 보냈어? 네, 오후 3시에 메인 홀에서 임시 총회 있으니 꼭 참석하시라고 보냈어요. 그 여자한테는? 마사지샵 계약 관련 중요한 이야기 있으니 3시에 메인 홀로 와달라고.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보냈어요. 답장 왔어? 둘 다 온대요. 좋아. 그럼 시작하자. 오후 3시가 가까워졌어요. 메인 홀에는 예상대로 주부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다들 식혜나 수정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있었죠. 송 사장님 사우나는 정말 좋아요. 물도 좋고 시설도 깨끗하고. 맞아요. 저는 10년 넘게 여기 다니는데 한 번도 다른 데 갈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단상 옆에 섰어요. 확성기를 준비했죠. 손이 떨렸어요. 긴장된 게 아니었어요. 분노로 떨린 거였죠.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왔죠. 무슨 임시 총회래? 왜 미리 말 안 했어? 급하게 잡힌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단상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강혜정.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죠. 저를 보더니 인사했어요. 사장님 부르셨다고 해서요. 계약 관련해서 무슨 문제 있나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저기 명예회장님 옆에 서 있어요. 그 여자가 남편 옆으로 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지금은 차분해야 했어요. 딸이 제 옆으로 왔어요. 손에 복숭아 식혜통을 들고 있었죠. 저도 하나 집었어요. 시원하고 축축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확성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고객님들, 잠깐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이 천년 사우나를 26살에 시작했어요. 작은 목욕탕 하나로 시작해서 26년 동안 이만큼 키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딸아이 등에 업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셨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사우나에서 제가 평생 땀 흘려 일군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그 여자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기 계신 두 분 보이시죠? 제 남편 최규남 씨, 그리고 2층 마사지샵 시원한 손길의 강혜정 실장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어요. 이 두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 사우나에서 제가 팔고 있는 복숭아 식혜를 마시면서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홀이 술렁였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왜요?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당신들은 이 사우나 안에서 멀쩡히 바람 피우면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 여자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사업 이야기만. 닥쳐요. 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그 여자가 움찔했죠. 사업 이야기? 그래요. 사업 이야기 맞네요. 제 사우나 명의를 빼앗아서 해외여행 가는 사업 말이죠. 딸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스크린에 메시지 내용을 띄웠죠. 홀벽에 설치된 TV로 크게 보였어요. 빨리 사우나 명의 정리해서 우리 둘이 해외여행 가요. 당신 마누라는 나이 들어서 매력도 없잖아요. 사우나가 곧 내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메시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곧 분노가 터져 나왔죠. 어머, 저게 뭐야? 세상에, 사장님 사우나에 새들어 영업하면서 사장님 남편이랑 그런 짓을 했다고? 정말 파렴치하네. 그 여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건요. 당신들이 우리 딸이 만든 복숭아 식혜를 마시면서 사랑을 속삭였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도 열받아 죽을 판에 내 딸이 만든 식혜로 이 사람이 매일같이 복숭아 식혜 특대 사이즈를 2잔씩 샀다는 걸 우리 딸이 발견했어요. 나름 치밀한 척 한다고 현금으로 샀더군요. 제가 손으로 남편을 가리켰어요. 평소에 수정과만 드시는 분이 왜 갑자기 복숭아 식혜를 하루에 2잔씩 사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건 저 여자랑 나눠 마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2층 마사지샵 실장실에서요. 등산 간다, 골프 간다, 거짓말하고 나와서는 제 사우나 2층에서 이 여자랑 식혜 마시며 사랑 타령했던 거죠. 딸이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남편이 매점에서 복숭아 식혜 2잔을 사서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날의 영상이 이어졌죠. 이게 한두 번이에요? 한 달 내내 거의 매일이에요. 매일. 그 여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딸에게 눈짓했어요. 딸이 복숭아 식혜통을 하나 더 가져왔죠. 강혜정 실장, 당신이 제 남편한테 보낸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더군요. 당신은 나한테 복숭아 식혜 같은 사람이에요. 달콤하고 시원하고 완벽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복숭아 식혜, 오늘 실컷 맛보시죠. 저는 복숭아 식혜통을 들어 올렸어요.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물러섰지만 딸이 뒤에서 막아섰어요. 어디 가려고? 아직 할 말 많이 남았는데.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내 사우나에 새 들어와서 장사하는 주제에 감히 내 남편을 유혹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내 사업까지 빼앗으려고 했지.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래? 이미 1년 동안 그랬잖아. 1년 동안. 저는 복숭아 식혜통 뚜껑을 땄어요. 달콤한 냄새가 났죠. 평소에는 좋아하던 냄새인데 오늘은 역겹게 느껴졌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숭아 식혜, 오늘 제대로 맛봐라. 저는 그 여자의 머리 위로 복숭아 식혜를 쏟아부었어요.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그 여자의 머리와 얼굴, 옷을 적셨어요. 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죠. 으악!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통이 비워질 때까지 다 쏟아부었어요. 그 여자는 온몸이 식혜로 범벅이 됐죠. 복숭아 향이 진동했어요. 네가 우리 남편한테 얻어마신 식혜가 이만큼이야. 이 끈적하고 찐득한 복숭아 식혜처럼. 네 죄가 이 사우나에 끈끈하게 남아서 2번 다시 발 붙이지 못할 거야. 딸이 다른 통을 가져와서 또 쏟아부었어요. 그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온몸에서 식혜가 뚝뚝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잘했어요, 사장님. 저런 파렴치한 여자는 마땅히 벌 받아야죠. 쫓아내세요. 저는 그 여자를 내려다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당장 짐 싸서 나가. 마사지샵 임대 계약은 오늘로 해지야. 위약금은 청구서 보낼 테니 기다리시고.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당신이 나와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는 무슨.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강제로 내보낼 거야. 그 여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온몸에서 식혜가 흘러내렸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모두 비켜섰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요. 그 여자가 홀을 나가자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당신 차례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나는.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어요. 딸이 복숭아 식혜통을 더 가져왔어요. 이번엔 새 통이었죠. 딸이 남편 앞에 섰어요. 아빠, 실망이에요.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미경아. 평생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사우나 읽고 왔는지 알잖아요. 그동안 아빠는 뭘 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 사우나에 새들어 사는 여자랑 바람까지 피우고.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기억나요?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약속했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겠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해요? 1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그동안 저는 당신이 건강 챙긴다고 좋아했어요. 바보같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당신, 복숭아 식혜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 통에 5,000원이에요. 하루에 2통이면 10,000원이죠. 한 달이면 30만 원이에요. 1년이면 360만 원이고요. 제 돈으로 제가 판 식혜로 당신이 바람피는데 써버린 돈이 360만 원이에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 돈도 돈이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당신이 제 인생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 목욕탕이 지금의 사우나가 되기까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저는 복숭아 식혜통을 들어 올렸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복숭아 식혜, 오늘 실컷 맞아보세요. 저는 남편의 머리 위로 식혜를 쏟아부었어요. 차가운 액체가 남편의 머리를 적셨죠. 남편은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딸도 또 한 통을 쏟아부었어요. 아빠, 불륜으로 얻은 식혜는 이런 맛이에요. 평생 이 찐득한 냄새 맡으며 사세요. 저는 마지막 통을 천천히 남편의 온몸에 쏟아부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최규남 씨, 오늘부터 당신은 이 사우나에 발도 못 들여놓아요. 그 우스운 명예회장 타이틀도 당연히 박탈이고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눈을 떴어요. 이혼? 당연하죠. 바람핀 남편이랑 왜 같이 살아요? 더 이상 당신과 한 집에서 살 생각 없어요. 집은, 우리 집은 어떻게 하려고? 당신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제 명의로 넘기세요. 이 사우나도 당신 지분 전부 포기하고요. 그게 바람핀 대가예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비웃었어요. 심해?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위자료 소송까지 하면 당신 더 많이 잃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가기 싫으면 조용히 제 말대로 하세요. 그게 당신한테도 이익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온몸에서 식혜가 뚝뚝 떨어졌죠. 홀에 모인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송 사장님 정말 멋있어요. 당연히 이혼해야죠. 저런 남편은 내쫓아야 해요. 저는 확성기를 다시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천년 사우나에서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우나를 만들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홀을 나갔어요. 온몸에 복숭아 식혜를 뒤집어 쓴 채로요. 뒤따라가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그렇게 품이 있다던 회사 임원이래요? 쯧쯧, 나이가 들어도 못 되는 사람은 못 되나 봐요. 저는 딸을 봤어요. 딸도 저를 보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죠. 26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바닥 치워야겠다. 피해가 다 흘렀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내가 할게요. 엄마는 좀 쉬어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엄마가 쏟은 거니까 엄마가 치워야지. 저는 청소 도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끈적끈적한 식혜가 바닥에 범벅이 돼 있었어요. 복숭아 향이 진동했죠. 저는 천천히 꼼꼼하게 닦았어요. 마치 제 인생의 더러운 부분을 닦아내는 것 같았어요. 배신과 거짓말, 치욕의 흔적들을 지우는 거죠. 옆에서 딸이 도왔어요. 말없이 함께 바닥을 닦았어요. 모녀가 나란히 무릎 꿇고 일하는 모습을 본 손님들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도 돕고 싶어요. 사장님이 오늘 얼마나 힘드셨어요. 결국 27명의 주부들이 함께 청소를 도와줬어요. 다 같이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죠. 누군가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남편이 바람피면 저렇게 할 거예요. 맞아요. 참고만 사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송 사장님 같은 분이 진짜 강한 여자예요. 그 말들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눈물과 땀이 섞였어요. 1시간쯤 걸려서 바닥을 다 닦았어요. 끈적거리던 식혜 자국이 깨끗이 사라졌죠. 복숭아 향도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일어나서 메인 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바로 제가 평생 일궈온 공간이었죠. 좋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오부. 그 여자의 최후. 그날 저녁 강혜정은 짐을 싸서 사우나를 떠났어요.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라하게 나갔죠. 온몸에서 저녁까지 복숭아 향이 났다고 해요. 다음 날 딸이 제게 말해줬어요. 엄마, 그 여자 어제 저녁에 동네 찜질방에 갔대요. 몸에 식혜 냄새 씻으려고요. 근데 거기서도 소문 다 퍼져서 쫓겨났대요. 그래? 네,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사장님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라고. 아무도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동네는 좁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며칠 뒤 강혜정은 아예 동네를 떠났다고 들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 여자한테 더 이상 관심 없었어요. 이미 벌은 받았으니까요. 평생 복숭아 식혜 냄새만 맡으면 그날의 치욕을 떠올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죠. 마사지샵 시원한 손길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요가 스튜디오로 바꿨어요. 깨끗하고 밝은 공간으로요. 나쁜 기운을 다 없애버린 거죠. 남편과의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도 저항하지 않았죠. 저항할 명분도 없었겠지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합의서 검토하셨죠? 서명하세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아파트 명의 이전 동의서, 사우나 지분 포기각서, 이혼 합의서. 3장의 서류예요. 이걸로 우리 끝이네. 남편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죠. 우린 진작에 끝났어요.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운 순간부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듣는 것도 역겨우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함께 딸을 키우고 인생을 나눴던 사람. 하지만 이제부터는 남이에요. 잘 사세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당신도 잘 살아.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이혼하고 1달쯤 지났어요. 저는 사우나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천년 사우나에서 송사우나로요. 엄마, 이름이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에요? 딸이 웃으며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했죠. 아니야. 이게 맞아. 이 사우나는 송정자가 만든 거야.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그걸 분명히 해야 해. 새 간판을 다는 날 동네 주부들이 모였어요. 축하해 주러요. 사장님, 간판 정말 멋있어요. 송사우나,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요. 저희는 평생 여기만 다닐 거예요. 그날 저는 특별 이벤트를 열었어요. 모든 손님에게 수정과를 무료로 제공했죠. 복숭아 식혜는 아예 메뉴에서 빼버렸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복숭아 식혜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좋아하는 손님들도 많았는데. 상관없어. 나는 그 식혜만 보면 그날 생각나서 토할 것 같아. 대신 다른 음료 더 개발하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럼 유자차랑 생강차 메뉴 추가하는 게 어때요? 좋아. 그렇게 하자. 사업은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날 복수극을 본 주부들이 제 열렬한 지지자가 됐거든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동네에서도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죠. 송사우나가 어디예요? 그 유명한 곳이요. 여기가 그 복숭아 식혜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사장님 정말 멋있으시던데요. 소문은 계속 퍼졌어요. 남편 소식도 들려왔어요. 좋은 소식은 아니었죠. 엄마, 아빠 요즘 동네 어디도 못 다니대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바람 피운 거. 그래? 네. 등산 동호회에서도 쫓겨났고 골프 모임도 나갈 수 없대요. 아는 사람들이 다 피한대요. 남편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뭐였죠? 체면이었어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자부심, 동네에서 인정받는 위치. 그런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졌어요. 동네에서 남편을 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아내를 배신한 파렴치한 남자로 낙인 찍힌 거예요. 한 번은 마트에서 우연히 남편을 봤어요.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있더군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죠.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인사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나중에 딸한테 들으니 남편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대요.
퇴직금으로 받았던 돈도 거의 다 썼고, 이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근근히 생활한다고 했어요. 어느 날 밤, 사우나 문을 닫고 나서 딸과 둘이 앉아 있었어요. 메인 홀의 조명을 낮추고 수정과를 마시면서요. 엄마, 후회 안 해요? 뭐가? 그날 일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싶어서요. 저는 수정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었죠. 후회 안 해, 전혀. 만약 그날 조용히 이혼했으면 나는 평생 억울했을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겠지. 근데 엄마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걸 나만 알면 뭐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지. 특히 이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해. 내가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맞섰다는 걸.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나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강해. 그날 엄마 도와준 거 잊지 않았어. 너 없었으면 엄마 혼자 못했을 거야.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제 딸이었죠. 요즘 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어느 날 동네 상인회장이 찾아왔죠. 사장님, 이번에 우리 상인회 부회장 좀 맡아주시겠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야 상인회가 든든해요. 저요? 제가 무슨... 아니에요. 사장님만큼 사업수완 좋은 분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동네에서 신망도 두터우시잖아요. 신망이라. 예전에는 일만 하는 사우나 아줌마 정도였는데 이제는 신망이 두텁다니. 생각해 볼게요. 꼭 해주세요. 우리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요. 다음에는 주부 모임 회장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희 모임 임원 좀 해주세요. 사장님 말씀 한마디면 다들 귀 기울여요. 제가 무슨 임원을. 사장님은 저희 롤모델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고도 당당하게 맞선 분이잖아요. 저희한테 힘이 돼주세요. 이렇게 하나둘씩 제의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다 거절하려고 했죠. 저는 그냥 사우나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냥 받아들여요. 엄마가 보여준 게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해주세요. 그래야 할까? 네. 엄마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활동을 시작했어요. 몇 달 전 딸이 저한테 슬쩍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정말, 누구랑? 대학 동창이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엄마 소개시켜 줄게.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첫인상이 괜찮았죠.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딸을 대하는 태도도 좋았어요. 어머님, 미경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평생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는 게 뭔데요? 미경이는 모셔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동등한 파트너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 말이 잘못됐네요. 평생 존중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니 딸이 물었죠. 엄마, 아빠 초대할까? 아빠도 내 아빠잖아.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네가 원하면 불러. 내가 말릴 일은 아니야. 근데 엄마가 불편할 것 같아서. 괜찮아. 딸 결혼식인데 친아빠가 없는 게 더 이상하지. 불러. 결혼식 날 남편이 왔어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더군요.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 딸이 이렇게 예뻤나 싶었죠. 신부 입장을 같이 해달라고 딸이 저에게 부탁했어요. 엄마, 나랑 같이 걸어줘. 엄마가 나를 여기까지 키웠잖아. 아빠는? 아빠는 그냥 손님으로 계시면 돼요. 엄마가 내 진짜 부모야. 가슴이 벅찼어요. 딸과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었죠. 신랑에게 딸을 넘겨주면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만약 잘못 대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전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하지? 신랑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미경이를 평생 소중히 대할게요. 그래, 믿을게.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중에 남편이 제게 다가왔죠. 미경이 예쁘다. 네가 잘 키웠어. 제가 키운 거 맞아요. 당신은 돈벌이나 했죠. 그건 맞는 말이야. 이제 그만 가보세요. 딸 결혼식 와준 건 고마워요. 응, 당신도 건강해. 남편이 떠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6부. 강혜정과 전 남편.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강혜정이에요. 1년 만에 듣는 그 여자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죠? 사장님,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지금 사과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네. 저 지금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사장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사장님한테도, 사장님 가족한테도요. 저는 침묵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지금 아파요. 암이에요. 췌장암 말기래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끊을게요. 사장님. 뭐요? 용서해주세요, 제발. 용서. 다시 그 단어였어요. 강혜정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한 짓은 정말 나쁜 짓이었고,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한테 화도 안 나요. 미움도 없어요. 그냥, 당신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사장님. 당신은 남의 것을 탐내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게 당신이 받은 벌이에요. 충분히 고통받았을 거예요. 네. 이제 평안하게 지내세요. 남은 시간이라도 후회하지 말고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딸이 물었어요. 엄마,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강예정이. 그 여자요? 무슨 일로요? 사과하고 싶다면서 암 걸렸대 말기라네.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가 봐. 엄마는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죠. 복잡해.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지도 않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그건 그 여자 인생이야. 그로부터 며칠 후 딸이 슬픈 표정으로 왔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뭐라고? 심장마비래요. 혼자 원룸에서 쓰러지셨는데 이틀 후에 발견됐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죽었다고요? 그 사람이? 장례식은? 내일이래요. 조촐하게 치른대요. 친척들이 준비 중이고 저는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지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26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한산했어요. 조문객이 10명도 안 됐죠. 친척 몇 명과 옛날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젊었을 때 모습이었어요. 아직 희망에 차 있던 시절의 모습이었죠. 저는 국화를 꽂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당신, 이렇게 외롭게 가면 어떡해요. 그래도 한때는 제 남편이었는데. 잘 가요. 다음 생에는 성실하게 사세요. 딸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무리 잘못된 아버지라도 딸에게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허전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사우나는 여전히 돌아갔고 손님들은 왔고 저는 일했죠. 복수의 날로부터 이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송사우나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고 딸은 완전히 독립적인 경영자가 됐어요. 제가 없어도 사우나를 운영할 수 있었죠. 엄마, 이제 엄마도 좀 쉬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야겠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니 힘드네. 무슨 나이가, 아직 젊어요. 그냥 좀 여유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사우나에 나가지 않아요.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만 나갔죠. 나머지 시간에는 취미 생활을 했어요. 수채화를 배우고 요가도 하고 여행도 다녀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오히려 편하네요. 이 글을 쓰며 오랜만에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네요. 참 따뜻한 석양이에요. 몇 년 전 저는 복숭아 식혜를 두 사람의 머리에 쏟아부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저는 송정자였어요. 사업가 송정자이자 제 인생의 주인인 송정자였죠. 복숭아 식혜, 그 달콤하고 끈적한 음료는 제게 인생의 교훈을 줬어요. 배신은 끈적하게 남지만 복수는 시원하게 날릴 수 있다는 것. 억울함은 참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는 것. 좋아. 내일도 열심히 살자.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복숭아 식혜 대신 수정과를 마시며 딸과 함께 웃으며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며요. 제 인생의 다음 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당당하게 살 거예요. 후회 없이 떳떳하게 제 방식대로요. 그게 바로 송정자, 송 사장님의 인생이니까요.